매일 밤마다 그 루틴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불이 꺼지고 몇 분 안에 고양이가 침대에 뛰어올라 좋아하는 자리를 찾아 여러분 옆에 또는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 바로 위에 몸을 웅크립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이 귀여운 행동이며 대부분의 고양이 주인들처럼 여러분도 고양이가 단지 여러분의 천을 훔치고 싶거나 집에서 가장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즐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일상적인 행동이 단순히 신체적인 편안함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행동 전문가들은 고양이 세계에서 잠은 궁극적인 취약성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고양이가 여러분과 잠자리를 공유하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단지 아늑한 담요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깊이 뿌리 박힌 생존 본능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특정 장소는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양이가 단순히 매우 애정 표현을 하거나 여러분을 거대한 숨쉬는 베개로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간의 감정을 반려동물에게 투영하여 밤의 포옹을 단지 포옹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오해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들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야생 본능, 환경인식, 그리고 깊은 감정적 애착의 복잡한 혼합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고양이가 옆에서 잠을 잘 때 보내는 7가지 비밀 신호를 해독할 것입니다. 고양이 행동 연구, 자연 생존 본능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제 관찰을 바탕으로 불이 꺼졌을 때 고양이가 실제로 무엇을 소통하려고 하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고양이 친구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이 공유하는 유대감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숨겨진 의미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의미는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신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고양이가 여러분을 개인적인 안전한 난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백하지만 약간 오해되고 있는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담요 아래로 파고들거나 팔 밑으로 파고들거나 여러분의 옆구리에 바짝 몸을 웅크릴 때 단순히 여러분의 포옹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여기서 주된 동기는 생물학적인 열 조절입니다. 수의학에 따르면 고양이의 정상적인 기초천은 우리의 천보다 높으며 100.5데프에서 102.5데그램 사이입니다. 특히 밤에 집안 온도가 내려갈 때 이 내부 온도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양의 대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몸을 기댄 채 잠을 잠으로써 고양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아무에게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고 꾸준하며 안전한 여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언, 밤에 뒤척임이 심하다면 침대에 여러분 옆에 부드럽고 약간 따뜻한 담요나 특정 플리스 담요를 놓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따뜻하고 전용된 공간을 가질 수 있어 잠결에 실수로 고양이를 발로 차거나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고양이의 편안함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따뜻함은 그저 표면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고양이의 야생 조상으로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신호,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서 고양이의 생존 본능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발견합니다. 고양이가 여러분 옆에서 완전히 몸을 쭉 펴고 어쩌면 배를 보인 차에 눈을 꼭 감고 자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야생에서 잠은 작은 포식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활동입니다. 행동 연구자들은 야생 고양이들이 주로 짧은 낮잠을 자며 포식자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 귀를 계속 움직인다고 관찰했습니다. 고양이는 100%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깊고 회복적인 렘 수면에 들어갑니다. 고양이가 여러분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취약한 장기비를 노출할 때 그들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너를 믿어. 여러분은 그들의 궁극적인 보디가드인 것입니다. 조언, 고양이가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작스럽고 시끄러운 움직임으로 고양이를 놀라게 깨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취약한 자세에서 고양이를 갑자기 깨우면
그들의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힘들게 얻은 절대적인 안정감을 일시적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고양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신호까지 지켜봐 주세요. 고양이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정확한 위치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주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신호, 고양이가 여러분의 냄새를 불안 완화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서 매우 특정한 습관을 살펴봅시다. 고양이가 왜 여러분이 벗어놓은 옷 위나 이불의 여러분 쪽 또는 여러분의 베개 위에서 직접 자는 것을 선호하는지 말입니다. 고양이는 주로 후각 시스템, 즉 냄새를 통해 환경을 탐색합니다. 고양이에게 여러분의 냄새는 영양, 보살핌, 그리고 생존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양이 주인들은 주인이 집에 없을 때 고양이가 입었던 티셔츠나 신발과 같이 냄새가 많이 나는 물건을 찾아다닌다고 보고합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공간에 코를 파묻고 잠을 잘 때 그들은 여러분의 냄새를 천연 아로마 테라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신경계를 진정시켜 평화롭게 잠들도록 돕습니다. 조언, 여행을 가거나 고양이를 위탁시설에 맡겨야 할 경우 갓 세탁한 담요를 남겨두지 마세요. 대신 하루 동안 입었던 세탁하지 않은 티셔츠를 남겨두세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냄새는 여러분이 없는 동안 분리불안에 대처하는 데 강력한 닷 역할을 할 것입니다. 냄새가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네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관계를 단순한 보호자에서 실제 가족 구성원으로 격상시킵니다. 네 번째 신호, 고양이가 여러분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잠들기 직전에 고양이가 하는 모든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고양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위에 앉아서 크게 골골송을 부르거나 발로 여러분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반죽하는 행위, 또는 여러분의 손을 부드럽게 핥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무작위적인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과학에서 상호 그루밍, 알록 루밍이라고 알려진 심오한 사회적 행동입니다. 야생 고양이 군집에서 상호 그루밍과 공유된 수면 공간은 긴밀한 가족 유대감을 공유하는 고양이들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냄새와 여러분의 냄새를 섞어 그룹 냄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루밍하고 피부에 닿으며 잠을 잠으로써 고양이는 여러분을 거대하고 이상한 룸메이트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동료 고양이, 즉 그들 내부 무리의 핵심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언, 고양이가 자리를 잡을 때 머리, 뺨, 턱 밑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어 이러한 깊은 가족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고양이가 스스로 쉽게 그루밍하기 어려운 부위이며 그들의 그루밍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가족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다섯 번째 신호는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꽤 소유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신호, 고양이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고양이 친구의 약간 더 지배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잠들기 전에 고양이가 얼굴에 뺨을 공격적으로 비비거나 여러분의 가슴이나 목 위에서 무겁게 잠을 자려고 고집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뺨, 이마, 꼬리 밑동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냄새샘이 있습니다. 상호 그루밍이 가족에 관한 것이라면 공격적인 비비기와 여러분 위에 잠을 자는 것은 영역 표시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서명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고 집에 있는 다른 모든 반려동물들에게 이 인간은 내 것이야. 내가 그들을 차지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언, 사노니콕짜리 고양이가 가슴 위에 직접 잠을 자는 것이 때로는 약간 숨 막힐 수 있지만 그것을 고양이 세계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며 그들은 모두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면 여섯 번째 신호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향수에 관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고양이가 여러분의 생체 리듬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가장 친밀한 수면 습관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고양이가 왜 특별히 여러분의 가슴 위에 평평하게 눕고 머리를 심장 바로 위에 두는 것을 선택할까요?
이 행동은 아기 고양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젖을 먹고 무리지어 잠을 잘 때 어미의 가슴에 꾸준한 오르내림과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느끼며 어미에게 바싹부터 잠을 잡니다. 성체가 되어서도 여러분의 가슴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그러한 원초적인 모성 안정감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소리와 호흡의 신체적 움직임은 그들을 절대적인 평화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생물학적인 리듬을 제공합니다. 조언, 가능하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골골송은 25에서 140Hz의 주파수로 작동하며 이는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인간의 조직 치유를 촉진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호 유익한 치유 세션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명확한 신호에 도달했습니다. 7번째 신호. 고양이가 선택하는 정확한 위치가 신뢰 수준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신호입니다. 고양이가 왜 얼굴 근처가 아닌 침대 발치에서 잠을 자거나 왜 침실 문 바로 앞에서 잠을 자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선택하는 특정 위치는 그들의 신뢰와 보호 본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고양이가 침대 발치나 가장자리에 잠을 잔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과 문 사이에 자신을 두어 경비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머리 근처, 베개 위 또는 턱 밑에 파고들어 잠을 잔다면 이것은 방어 의지가 전혀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고 확고하기 때문에 보호 본능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조언,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발치로 간다면 절대 얼굴 가까이에서 자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선택한 경계를 존중하세요. 여러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환경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이 커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베개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과 함께 자는 것은 단순히 천을 훔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냄새를 진정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심장 박동과 동기화되고 수면 자세를 통해 그들의 정확한 신뢰 수준을 드러내는 것까지 이 야간 루틴은 그 자체로 심오한 언어입니다. 고양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궁극적인 취약성과 사랑을 소통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보통 침대에 정확히 어디에서 잠을 자며 어젯밤에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고양이 심리학에 대한 더 조용한 진실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양이가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은밀하게 잃게 만드는 일상적인 습관을 알고 싶다면 바로 이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보기에는 무해한 행동 중 일부가 실제로 우리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